이번에는 장단컨대 지난번에는 쉬운데 물론 뭐 두거나 뭐 늦게 오거나 그런 사람은 그건 해당이 안 돼. 아주 쉽게 내도 잠자거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쉽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들었어. 시험 낸다는 거는 거의 다 넣었어요.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가 있냐면 상세하게 내가 안내를 안 해줬어. 상세하게. 번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료 역사에 대해서 문제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표를 볼 줄 아는 연습처럼 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래프나 늘 얘기하지만 이 시각이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체의 시력이란 말이에요. 청각도 아니고 후각도 아니고 뭐 구도 보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사람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꾸 연습시킨 거니까. 근데 시험 난다고 얘기해서 이제 여기다 다시 띄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험 어떻게 낸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냥 쭉 역사가 있는 재료별로 지도같이 뭐 시대 시간의 흐름 그걸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쓰면 돼. 뭐 내가 너무 쓰라는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철길이 왜 틈이 벌어졌는가, 그죠? 철길이 그거는 이제 철길이나 다리나 이런 것이 이제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재료를 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철길이나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할 줄 알면 또 계산 문제도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두 가지 두 개야. 그런데 세 개 다 나와 있어 계산 문제. 근데 식을 내가 써놓지는 않고 그거를 뭐는 뭐다 뭐는 뭐인데 뭐를 구하라. 아주 쉬운 거야. 미지수나 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죠? 근데 그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색이 어디 있는지 오픈북이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후크 법칙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후크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산기는 가져야 돼. 계산기는 가져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프랑크 함수 10에 뭐 수식 얘는 그런 건 내가 다 뺀다고 그랬어. 뭐 의미가 없어요. 간단 계산하는데 간단 계산 문제인데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단계수 MOR이라는데 파단계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재료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금속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복합재 컴포지트도 있는데 내가 컴포지트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컴포지트 뭐냐면 아니겠지? 그 얘기를 안 해서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재료 다시 얘기해. 고분자도 있고 금속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유리도 있고 컴포지트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책에 봐도 나와 있고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떠들었던 거. 책에 나온 내용이나 내가 떠든 얘기나 비슷해. 그래서 그 재료에 물을 건데
최소한 몇 가지 이상을 써야 돼. 단답형은 뭐2줄 정도 그렇죠 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책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메탈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뭐 자유전자도 있고 뭐 연성도 있고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있잖아요. 땡. 그래서 이제 5점 맞았어. 4점 맞았어. 근데 특징은 두 가지 이상 쓰라 그랬는데 하나만 썼어. 그러면 2점. 안 썼으면 빵점. 그래서 아주 쉽게 냈어요. 아주 쉽게 냈어. 제외 특징.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열 팽창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열 팽창 개수도 너무 중요해. 재료쟁이로서 우리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얘기했죠. 디스플레이에서 왜 팽창 개수가 뭐 메탈이 훨씬 크고 우리가 작고 그래서 왜 우리가 유리를 기판을 쓴다? 당연히 투명하니까 쓰지만 그래서 열 팽창 개수 왜 열 팽창 개수라는 것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나타내니까 우리가 글라스 같은 경우 CVD 같은 경우 얼마 운동 온도가 얼마나 돼요? 한 350도, 40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때가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열 팽창 개수가 크면 이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 그럼 죽었다. 그럼 온도 떨어지면 다시 늘었던 게 줄고 줄고 돌아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TFT 밑에 있는 TFT가 늘었다 죽었다 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니까 유리를 쓰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CT가 금속에 비해서 훨씬 작죠. 그래서 열 팽창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유도 세개 보면 나와요. 아주 쉽게 나와. 이거 뭐 거저먹게요. 지금까지는 거의 쉬운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내가 이번에는 그림을 많이 있다 보니까 시험지가 한 3배, 3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제 상태도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냈어요. 상태도에 대해 여러 문제를 냈는데 지난번 얘기한 대로 상태도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타이가 없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오겠죠? 이거 50이 빵이 그러면 이게 70이야. 요게 70이면 여기 요 조성비가 어떻게 돼? 조성비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은 지렛대 법칙 네버 룰 지렛대 법칙을 우리가 다뤘는데 그 문제 못 풀어. 헷갈려서. 여기 이제 70이고 나머지 30이다. 그럼 70이라는 게 뭐다? A 쪽에 있으니까 A가 70이다? 아니란 말이지. 요 조성비는 B가 70이고 A가 30이야. 지렛대 법칙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헷갈리면 못 풀어. 그거를 알아야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유사한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 정도? 근데 쉬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내가 가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림의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뭐 그림 6에 25다
그런 말을 내가 안 썼어. 그거 잘라버렸다. 그거. 아마 책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그림인데 그 숫자를 내가 바꿨어. 숫자를 바꿨어. 그 숫자를 바꾼 이유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켰어.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숫자를 변형을 시켰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지난번에는 책에 나온 거를 그대로 쓰면 점수를 줬는데 이번엔 안 줄 거야. 뺏긴 거지. 뺏긴 거니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면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그러니까 그 지렛대 법칙이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내가 설명한 대로 하든지 내가 설명했으면 예를 들면 지렛대 법칙 288쪽 나오죠. 복잡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복잡해. 그래서 그 핸드아웃 그 뭐지? 사이버 캠퍼스에 올린 핸드아웃에 보면 나는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 B 성분 있을 때 A를 구하면 1이잖아. 두 개 합쳐서 1, 100%니까 A를 구하시오. 여기까지만 안 되는 게 A, B, LOE가 AB야. LOE. 그럼 AB로 되어 있는데 우리 두 개만 했어요. 두 개만 했어. 이 상태도도 2원이야. 2원. 1원, 2원, 본 2원이 아니라 조성이 두 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로 예를 들면 A, B, 이온 물질인데 이게 1kg이라고 보통 책에서는 기본 두 개의 물질이 합금인데 이게 1kg이 있다. 아니면 책에는 100g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했는데 난 요거 요거 쓰기도 했었고 뭐 요건 안 썼어 내가. 근데 이 전체 이게 이제 기본 물질인데 총량 그러니까 A, B 두 개 합치면 A가 450g, A가 450g이면 B는 얼마야? 550g이죠? 두 개 합치면 2kg 돼야 되니까. 그래서 A의 양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그지? 근데 A의 양을 구하지 않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책의 문제를 더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 쉽게 풀기 위해서 A의 양이면 이제 질량이 단위로 이제 그람이 나오는데 퍼센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퍼센트로. 그럼 봐봐. A를 구했는데 기본이 1kg이래. 그래서 A를 구해봤더니 87%야. 87%야. 그럼 얼마야? 여기서 2kg이니까 2kg면 1000g이니까 87kg니까 얼마야? 0.87이지. 곱하면 얼마야? 870g이죠? 자, 87%가 0.87이라는 건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썼어. 근데 여기서 한 세네 문제가 조금 계산해야 돼서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A, B, C, D가 성적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 세네 문제 가지고 A, B, C, D를 내려고 내가 이 문제를 넣었어. 나머지는 거의 다 주워 먹게. 거의 다 여기서는 지렛대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썼어. 인터넷에 다운받고 그게 아니라 책에 대해서 한 거고. 자, 그리고 로그 성질에 대해서 낸다고 그랬죠. 로그 성질. 로그가 뭐냐면 로그가 쉽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연 로그가 있고 자연 로그가 있고 평형 로그가 있는데 요거를 냈어요. 요거를 평형 로그하고 평형 로그하고 이게 지수 이게 평형 로그 평형 함수 평형 로그 함수라고 쳐. 응? 평형 로그 함수. 자, 요거랑 왔다 갔다 이게 여러분들 수학 다 배웠으니까 이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역함수. 응? 역함수가 뭐야? 함수 중에서 이거 뭐야? 역함수가 이리 들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 양쪽으로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못 간다. 이거는 1대1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1대1 함수. 여러분들이 전단사 함수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하여튼 역함수는 모르더라도 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로그든 자연로그든 상관없어요. 역함수 관계인데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이오 의료기기 거기서 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제일 잘하는 애가 90몇 점 맞았는데 90몇 점 맞았는데 이것도 뭐 기술적인 것도 못 풀어요. 어? 그 뭐냐 얘가 이걸로 바꿔라 이걸로 바꿔라 라고 질문을 줬어. 아주 기초적인 거야.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모구 상용 모구가 이제 상용 모구가 뭐예요? 상용 모구가 원래 이게 밑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이제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라. 이거 밑이 이게 10이야. 근데 10인데 우리는 안 써. 안 쓰는데 있다고 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죠? 자, 안 쓰고 5가 100이다. 응?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왜 100인지를 이게 이제 로그의 로그를 가지고 지수 함수로 바꿀 수가 있는 지수 함수로 바꾸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100의 2승 100의 2승은 100의 2승이니까 만이잖아. C라고 쳐. A라고 쳐. 그러면 이 A라고 쳤을 때 이런 로그 함수 형태로 전환해야 되냐? 어? 두 개 중에 하나를 푸는 거야. 하나. 두 문제를 각각 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먼저 볼까요?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된다? 10에? 네. 이건 어떻게 되나? 10 얘기해 보자고. C라고 해봐.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10인데 우리는 안 쓴단 말이야. 근데 A라고 썼어. A는 왜 약속을 했어? 상용 로그는 이게 뭐라고 한다? 밑이라고 그러지. 밑인데 이게 뭐다? 이거를 지수함수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C는 B다. 이게 로그 성질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잖아. 얘를 봐봐. 얘가 만난 건가? 얘가 만난 거죠. 자, 요게 A야. 요게 A고, 요게 B죠. 여기 C야. 그럼 그거 A에 C래. A에 이거 안 맞네. 내가 잘못 쓴 거야 얘를. 그러죠? A에 C야. 그러니까 10에
5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무시 다 무시하고 요 관계로 요 관계를 이제 아까 이거는 뭐다? 이건 지수야. 지수. 왜? 여기 지수가 있잖아. 지수. 상수 동생이 아니라 지수란 말이야. 지수. 순수의 순수. 그리고 지수라고 해. 지수. 후배 중에 남자의 이름이 박지수.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수. 뭐야? 그냥 또 순수라고 했어. 메스. 그죠? 순수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야. 저건 다 읽어줬어. 자, 저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준 거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봤지? 저항에 대해서. 저항은 뭐 우리가 전기의 기본도 기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저항에 대해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어. 오음의 법칙. 오음이라는 사람이 멘트를 부이고 아야.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저항하고 비저항. 또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항은 말 그대로 단위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게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 저항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저항을 했어.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뭐에 대한 저항이냐 말이야. 저항. 여기서는 뭐라 전기에서 저항은 뭐에 저항하는 거야? 권력에 저항하는 거야? 아니잖아. 전자의 흐름을 못 틀게 하는 거야. 저항이 높단 말이지. 그러면 저항이 높다.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있지. 저항이 있는데 얘가 저항이. 요게 저항이고 기호로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어. 기호 비저항. 그래서 비저항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비저항이 있고 이건 뭐냐면 세 개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 기초적이겠지만 쉬워.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되는 것들이 길이지. 렌스. 이거 뭐야? 에어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개죠. 4개 중에 뭐 하나 주고 아니야 하나만 다 예를 들면 얘 주면 이거 구하시오. 이게 하나니까 요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 다 알려줬네. 그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책에 그림 10의 11을 보면
TTT 다이어그램이지.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TTT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Temperature Time Transformation. 온도, 시간, 변태.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림을 가져올 텐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야. 로그 스케일. 눈금이 로그 스케일이야. 보면. 그죠? 근데 로그 스케일인데 거꾸로 보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야. 시간. 시간인데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 그냥 이게 x, y 좌표 그릴 때 이게 y고 x라고 치면 1, 2, 3, 4 간격이 동일하죠 이거는. 근데 이 로그 스케일은 특별히 생겼어. 로그 스케일이 왜 로그 스케일을 썼다?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로그 스케일 쓰지 않으면 엄청 길어요. 자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금이 여러분 책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10에 11이라고 그랬나? 글이 10장에 11. 10장에 11이요? 10장에 그림 10에 11을 보면 여기 스케일이 나와있어요. 이거 시험 낸다고 그래요. 매년 내봤어. 매년 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못 써. 로그 스케일 눈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을 딱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어. 화살표 해놨으면 이게 몇 초냐 시간이냐 몇 분이냐 이걸 물어봤다. 그죠? 왜? 이런 눈금이 아니야. 아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5야 이게 5 이게 5야 이게 5래. 그리고 1만 있고 여기 얼마냐 그러면 1, 2, 3장. 이 문제가 아니고요. 로그 스케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 내겠어. 로그 스케일을 볼 줄 알아야 돼. 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TTT 다이어그램의 로그 스케일을 볼 줄 아느냐? 여기 TTT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어요. 로그 스케일 TTT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문제 정도 연다고 그랬어. 요거 가지고 또 요거는 그냥 세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야. 풀고 자식 없고 없어. 딱 보고 찍으면 단답형이야. 단답형. 단답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런 도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해를 할 줄 알아요. 이해. 딱 그려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정보를 얘들이 전달하려고 만들었나? 아주 쉽게. 그러나 세 문제 정도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미 레벨이지. 페르미 레벨. 우리가 뭐 반도체 다른 과목에서 다 배웠다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게. 반도체도 하잖아. 기초의 기초 중에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페르미 레벨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르미 레벨의 함수식이 좀 복잡하게 들어있어요. 페르미 레벨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페르미 함수 펑션. 예를 들면 내가
저 핸드아웃에도 써놨지만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페르미 레벨을 얘기해요. 페르미 레벨, 페르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페르미 레벨, 페르미 뭐 레벨이라고 그러고 우리 저 번역에는 페르미 줄이라고 하나? 수준이야 수준 말 그대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페르미 함수야. 왜? 펑션이야 펑션. 이 펑션인데 뭐에 대한 함수야? 에너지에 대한 함수. 그리고 이 식이 좀 복잡해. 이 식이 복잡한데 이거 내가 상세하게 설명했었어. 상세하게 설명했어.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수식을 뭐 유도하라 그게 아니라 조금 복잡해. 조금 복잡한데 그 식은 내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안 했어. 근데 페르미 함수라는 걸 내가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페르미다 그러면 페르미 식이 오픈북이니까 외운 사람은 여기 다 끄지고 기업에서 끄지고 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페르미 함수의 식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수학인데 기본 수학인데 페르미 함수 페르미 어떤 사람은 디렉 함수 그러니까 페르미라는 사람하고 페르미라는 학자하고 그 후에 디렉이라는 사람이 다 나왔어요. 성이요. 페르미 디렉 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페르미 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페르미 함수라고 썼어요. 뭐 상관없어.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얼마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얼마? 이건 얼마? 한마디로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모르겠는데요. 뭐. 미키. 예. 나비가 한 마리 있네. 나비네트가 이게 나비네트가 아니야. 네. 우리가 다 아는 무한대지. 이것도 뭐라고 그랬다? 아까 로그 자연 로그에서 빛이 2.78 뭐 2.7 얼마 되죠? 2.78?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뭐야? 2.78에 무한대승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다? 이건 뭐다? 0이랑 마찬가지. 왜? 네, 이거 무한대인데 이를 무한대로 나눠봐. 무한대.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무한대지 뭐. 무한대를 1로 나누면 아무나 많아. 예를 들면 이게 100이라고 쳐봐. 이것도 무한대지. 이것도 무한대지. 이것이 그러니까 요거 B잖아요. 우리 유리수 개념이잖아. 유리수라는 뭐다? 분수지 분수. 분수는 뭐다? 분모와 분자 간의 비란 말이야. 비. 모양은 분자 분모로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분모 분자라고 그러잖아. 그죠? 가족처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게 유리수예요. 유리수. 늘 얘기했잖아. 유리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분수다 분수. 그죠? 분수 형태야. 뭔데? 분자. 근데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것도 되지만 분자와 분모의 비율. 이 분수 형태잖아. 그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죠? 저게 왜 0이고 왜 무한대고 이렇게 보정이구나.
거의 20여 문제 했지. 다 얘기하면 물어. 그렇잖아. 우리 선호 문제는 내가 안 할 건데 안 한 거는 더 쉬워. 그리고 뭐냐? 이제 뭐지? 스넬 법칙을 이제 스넬 법칙을 유도하라고 흘렀다가 아니 뭐 지금 나발이고 우리가 광학 약간 저렇죠? 과학에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스넬스 로우가 있지. 스넬스 로우가 있는데 스넬스 로우를 이해를 하는 문제. 스넬스 로우의 스넬스 로우하고 내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내용은 스넬스 로우랑 마찬가지. 이거 봐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가정하는 거야. 이게 영어로는 노말이잖아. 노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뭐야? 교식도는 수직이라는 뜻이야. 이렇게는 안 하고 정사각형으로 안 그리고 노말 2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2의 노말이다 그러면 2의 정상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2 뭐뭐에 여기는 여기에 그러면 허리전털 수평이라고 쳐. 노멀 2 허리전털하면 수평의 노말이다. 무슨 말이야? 수평선의 노말이다. 수평선의 90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노말? 노말. 야, 노말이 우리가 뭐래요? 정상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 비정상적인은 뭐야? 에브로 쓰지? 에브노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에브노말을 뭐 들은 적이 없어. 수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때 요거는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노말하면 뭐뭐에 노말하다? 정상적이다. 수평선의 정상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평선과 직교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범선이야. 범선인데 이게 90도지. 자 우리가 이거를 입사광이라고 그러지. 요거는 이제 반사광이라고 그래. 근데 스넬의 법칙의 기본이 뭐다? 이게 입사광의 각도는 요걸 각도로 입사각 그죠? 범선인데 대단한 걸 이론을 세워놨어. 이게 반사각인데 어떻게 뭐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게 스넬스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뭐죠? 이제 이제 매질 1 크게 보면 이게 매질 2 했죠? 매질 1은 주로 우리는 공기를 가지고 하고 이건 매질은 우리가 뭘 주로 다루는 게 유리 투명한 거. 내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다. 기술도 없지만 굴절되니까 굴절각이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뭐 이런 게 투명해야 되겠다. 투명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펴나가는 거고 이 부분은 요게 요거는 굴절이에요. 근데 굴절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안 물어봤어. 물어보고
보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다 풀을 수 있어요. 지금 뭐 그릇만 드립다 이렇게 넣는데 잠수만 많지. 여러분들 점수는 시험 보는 걸 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2학년이고 지난번에 뭐 내가 제 계획 문제 보는 하면 몇 점이냐 영어학이 평균이 56.9였지 56.9였는데 내가 문제 보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 10명은 50점이야 10명은 50점 이하가 문제 보는 학생이 문제 받은 학생은 50점 이하 10명은 10명은 학교 안 나오니까 아홉 이걸 하고 지난번에 그 뭐냐 레포트를 여러분들 냈죠? 그래서 냈는데 10명이 기말고사가 40%란 말이에요. 문제도 쉽고 해보고 거기에서 기말고사가 40%니까 잘 보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못 갔더라고. 근데 기말고사도 꽝 쳤어. 망쳤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레포트 10%지만 내가 거기서 가산점을 줄 텐데 근데 안 봐도 비디오야. 성적이 안 주면 내가 여러분들 낸 거를 안 봤어 아직. 내가 파일만 해놓고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해놓고 A라는 학생이 예를 들면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10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어디로 가? 레포트로 가지. 그럼 뭐야? 불 보듯이 안 봐도 비디오야. 맞아. 이게 거의 일치해.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재료공학이라는 거창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 쉽지만 뭐 한 25문제는 15문제 정도는 거저먹기지만 그 나머지는 5, 6문제 정도는 그것도 어렵진 않아.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를 내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다 씌우면 그 변별력을 하려고 내가 4-5문제를 넣었어요. 거기서 풀면 A가 되는 거고 못 풀면 B가 되든 C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1일날 9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웹엑스로 된다 그러면 내 기억에는 안 될 거예요. 조교가 월요일날 출근하면 웹엑스로 된다 그러면 내가 웹엑스 할 거야. 웹엑스 여러분 안 오지 말고 제가 웹엑스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요식행위지. 근데 보강을 해야 되니까 안 한 거하고 또 한 거하고 다르니까 왜?